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연입니다. 시급 700원을 받으며 하루 한 끼로 연명하던 한 쿠바 여성이 한국에서 첫 월급을 받고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은 왜 한국에 와서 말문을 잃었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지 다시 한번 느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라우라입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태어나 자랐죠. 어릴 적 제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책을 읽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행히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국립사범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졸업 후엔 공립학교 스페인어 교사가 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죠. 부모님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쿠바에서 교사는 비록 월급은 적지만 존경받는 직업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 달 월급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5만 원 정도였어요. 그나마도 정부가 제공하는 배급표로 살아가야 했죠. 쌀, 콩, 설탕 이런 기본 식량조차 한 달에 정해진 양만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한번 볼까 말까 했어요. 계란 한 판이 제 월급의 3분의 1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낡은 자동차를 고치는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이웃집 빨래를 대신해주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라우라야, 미안하구나. 오늘은 감자밖에 없네.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26살 젊은 교사가 가족에게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라우라, 너는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잖니? 이 나라를 벗어나봐라. 네가 이곳에 남아있으면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들은 10년 넘게 모아온 돈을 모두 털어서 제게 스페인 유학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스페인에 가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언젠가 돌아와서 가족을 도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막혔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자동차들. 쿠바에서는 1950년대 차들이 아직도 굴러다니는데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도 잠시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죠.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수업은 그 사이사이에 들어야 했어요. 잠은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죠. 몸은 파김치가 됐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희생한 그 돈을 헛되이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스페인어 회화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동양인 남학생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조용한 인상의 청년이었죠. 수업 후 그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민준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그게 제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매주 빠짐없이 수업에 왔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수업이 끝나면 항상 질문이 많았어요. 선생님, 이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 쓰나요? 이 발음이 맞나요? 그의 진지한 모습이 인상 깊었죠.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근처에 괜찮은 식당을 알아서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우리는 작은 타파스 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는 한국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스페인 건축을 배우러 온 대학원생이었어요. 저는 한국 전통 건축과 서양 건축에 좋아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스페인에 왔죠. 그의 꿈을 듣고 있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쿠바에서의 삶, 가족을 위해 이곳에 온 이유, 언젠가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민준 씨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라우라 씨는 정말 용기 있는 분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쿠바를 떠난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엔 스페인어 연습을 핑계로 만났지만 점점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됐죠. 민준 씨는 제가 힘들어하면 언제나 옆에 있어줬어요. 설거지하다 손을 베었을 때, 새벽 청소 일을 마치고 지쳐 있을 때 그는 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라우라 씨,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봄날 민준 씨가 레티로 공원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호수 옆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라우라 씨, 저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학위 과정이 끝나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막 의지할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혼자가 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민준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라우라 씨, 저는 라우라 씨 없는 삶은 상상이 안 돼요. 저와 함께 한국에 가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 그곳에서의 삶은 어떨까? 하지만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쿠바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라우라야, 네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단다. 하지만 엄마는 네가 걱정되는구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이잖니. 아버지도 걱정하셨지만 결국 제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라우라,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아빠는 믿는다. 다만 우리를 잊지 말고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하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 돌아가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라우라 씨 부모님을 꼭 한국으로 모셔올게요. 그분들께도 좋은 삶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약속을 믿고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2020년 가을, 저는 쿠바 여권의 한국 배우자 비자를 받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쿠바와는 전혀 다른 계절의 느낌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부모님이 마중 나오셨는데 처음 뵙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라우라, 멀리서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민준 씨 부모님 댁에 짐을 풀고 방에 들어갔는데 온수가 콸콸 쏟아지는 샤워기를 보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쿠바에서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날이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거든요. 그것도 수압이 약해서 제대로 씻기 힘들었죠. 그런데 여기는 언제든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갔다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이게 정말 진짜야? 혼자 중얼거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쿠바에서는 사치였으니까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시어머님이 과일을 깎아 놓으셨더군요. 라우라야, 배고프지? 이것 좀 먹어봐. 수박, 포도, 사과가 가득 담긴 접시를 보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쿠바에서 과일은 정말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바나나나 망고 정도가 가끔 구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것도 엄청 비쌌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트에 가면 사계절 내내 온갖 과일이 넘쳐났습니다. 가격도 쿠바에 비하면 정말 저렴했어요. 처음 마트에 갔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고기 코너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민준 씨, 이게 다 진짜 고기예요? 사람들이 이걸 그냥 살 수 있어요? 민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라우라 씨.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쿠바에서는 고기 한 근을 사려면 일주일치 월급을 써야 했거든요. 그것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었죠. 배급표로 받는 닭고기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목과 날개 부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장바구니에 고기를 가득 담아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라우라 씨,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시어머님이 삼겹살을 구워주셨습니다. 기름이 촉촉한 고기를 한 점 입에 넣는 순간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쿠바에서 평생 제대로 된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맛있니, 라우라야? 시어머님이 물으셨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시어머님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우리 라우라 많이 고생했구나.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한국 생활이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어요. 한글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스페인어와는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였죠. 민준 씨가 매일 밤 한글을 가르쳐 줬지만 발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가, 거, 고, 구. 받침 소리는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빨리 말했어요.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빠르게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 느꼈습니다. 쿠바에서는 교사로 존중받았는데 여기서는 한글도 제대로 못하는 외국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혼자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스마트폰 지도를 보면서 가야 하는데 한글 지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한국말이 안 나왔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려고 그래? 저는 종이에 적힌 주소를 보여드렸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직접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여기서 5번 버스 타면 돼. 조심히 가. 그 따뜻한 손길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낯선 외국인에게도 참 친절했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라우라 씨, 이제 일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라우라 씨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저는 교사였지만 한국에서는 자격증이 없었어요. 한국어도 서툴렀고요. 그래서 스페인어 강사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집 근처 어학원에서 시간제 강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우라 씨, 발음이 정말 좋네요. 쿠바 출신이라니 학생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첫 직장을 갖게 됐습니다. 첫 출근 날 떨리는 마음으로 어학원 문을 열었어요.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생이나 직장인이었습니다. 제 첫 수업을 듣고 한 학생이 말했어요. 선생님, 발음이 정말 예쁘세요. 스페인어가 이렇게 멋진 언어인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비록 쿠바에서의 정식 교사 자격은 못 쓰지만 여기서도 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어학원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원장님이 봉투를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라우라 씨, 수고하셨어요. 학생들 반응이 아주 좋아요. 다음 달부터는 수업 시간을 좀 더 늘려도 될 것 같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준 씨와 함께 봉투를 열었어요.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20만 원이었습니다. 시간제로 일주일에 나흘, 하루 4시간씩 가르친 대가였어요. 민준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라우라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 이게 진짜 내 돈이에요? 한 달 만에 쿠바에서 교사로 일했을 때 월급이 15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배급표로 받는 식량을 포함한 금액이었죠. 실제 현금은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간제로 일했는데도 그 8배를 받은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라우라 씨, 이건 라우라 씨가 열심히 일한 대가예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죠. 민준 씨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기쁜 건 이제 제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슬픈 건 쿠바에 계신 부모님이 아직도 한 달에 15만 원으로 살아가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바로 쿠바로 송금을 했습니다. 50만 원을 보냈는데 그건 부모님 월급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다음 날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라우라야, 이게 정말 네가 번 돈이니?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은 돈을?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엄마. 여기서는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돈을 받아요. 이제 엄마 아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 됐구나. 엄마는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 그 순간 제가 한국에 온 게 잘한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정말 편리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이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왔어요. 쿠바에서는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올까 말까 했거든요. 그것도 언제 올지 몰라서 한두 시간씩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죠. 게다가 버스는 항상 10,000원이었고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버스는 깨끗하고 시원했어요. 좌석에 앉아서 갈 수도 있었죠. 지하철은 더욱 신기했습니다. 땅속으로 다니는 기차라니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타보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시간표대로 정확히 움직이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쿠바에서는 모든 게 언젠가였거든요. 버스도 언젠가 오고, 배급품도 언젠가 나오고, 전기도 언젠가 들어오고. 하지만 한국은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약속 시간, 버스 시간, 월급날, 모든 게 예측 가능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국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어느 날 밤 11시쯤 편의점에 들렀는데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는 24시간 해요? 점원에게 물었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저희는 연중 무휴 24시간 영업합니다. 쿠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밤 9시만 되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고 불도 꺼졌습니다. 정전이 워낙 잦아서 촛불로 저녁을 보내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밤에도 낮처럼 환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 건물의 불빛, 24시간 켜져 있는 편의점. 이 모든 게 너무 신기했어요. 민준 씨와 밤에 산책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언제든 뜨거운 물이 나오고 전기가 항상 들어오고 밤에도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저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라우라 씨 얘기를 들으니 새삼 감사하게 되네요. 우리가 누리는 게 정말 큰 축복이었네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7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됐죠.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을까? 그 결과를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한국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한국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했고 시어머님과 대화하면서 일상 회화를 익혔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장을 보러 가서 상인들과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죠.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한국말 많이 늘었네. 처음 왔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그 말에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학원에서도 제 수업이 인기를 얻으면서 학생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원장님이 제안하셨어요. 라우라 씨, 이제 정규 강사로 계약하면 어떨까요? 월급도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정규직 제안이라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쿠바에서는 정식 교사였지만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시간제 강사에서 시작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니요. 저는 바로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월급은 180만 원으로 올랐어요. 쿠바에서 1년을 일해도 못 버는 돈을 한 달에 받게 된 겁니다. 매달 부모님께 송금을 하면서 제 통장에도 돈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쿠바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저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벌어서 바로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을 지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쓰고 부모님께 송금하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민준 씨,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죠? 이게 진짜 내 돈 맞죠? 민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라우라 씨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에요. 자랑스러워요. 어느 날 저는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내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민준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법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쿠바에서는 법을 지키면 바보 취급받아요. 모두가 뇌물을 주고 암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불법으로 일해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차들이 멈췄어요.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은 차례를 기다렸죠. 줄을 서면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쿠바에서는 버스를 타려면 밀치고 들어가야 했거든요. 줄을 서면 영영 못 타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은행에서도, 병원에서도 모두 줄을 섰어요. 그리고 누구도 자기 차례를 뺏으려 하지 않았죠. 이게 얼마나 문명화된 사회인지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느 날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도 놀랐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가방에서 지갑이 떨어진 걸 몰랐어요. 집에 와서야 없어진 걸 알고 패닉에 빠졌죠. 민준 씨,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신분증도 들어 있었는데. 민준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지하철 분실물센터에 전화해봐요. 누가 주웠을 수도 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했습니다. 쿠바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절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 제 지갑을 주워서 영무실에 맡겨놓았더군요. 돈 한 푼 빠지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여기가 천국인가? 지갑을 받아들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쿠바에서는 길에 떨어진 돈은 주운 사람 거예요. 지갑이든 휴대폰이든 찾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이 돌아올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이게 바로 신뢰 사회라는 거죠. 한국에 온 지 1년이 됐을 때 저는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 이제 한국 사람 다 됐어요. 김치도 잘 먹고 한국말도 제법 하고.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라우라 씨는 원래부터 한국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사는 모습이 꼭 한국 사람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를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해주는 이 사회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쿠바가 그리웠어요. 부모님도 보고 싶었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죠. 그럴 때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봤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물으셨어요. 라우라야, 거기서 잘 지내니? 힘든 일은 없니? 저는 항상 밝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너무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울 때가 많았어요.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친절해도, 아무리 민준 씨가 잘해줘도 가족과 떨어져 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오고 싶었거든요. 여기서의 삶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고 풍요로운지 말이죠. 그래서 저축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항공권 값과 체류 비용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도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라우라 씨, 내년 여름쯤에는 부모님을 모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열심히 준비해요. 그 목표가 있었기에 힘든 날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한국을 보여드리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뛰었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맞이하는 모습, 우리 집을 구경시켜드리는 모습, 마트에 데리고 가서 원하는 것 사주는 모습. 모든 게 행복한 상상이었습니다. 2021년 여름, 드디어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할 날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비자가 나오고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공항으로 마중 나가는 날 아침 저는 너무 떨려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민준 씨, 부모님이 한국을 좋아하실까요? 실망하시면 어떡하죠? 민준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라우라 씨,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1시간쯤 기다렸을까? 드디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훨씬 수척해 보이셨고 어머니는 머리가 많이 휘어지셨더군요. 2년 만에 보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달려가서 두 분을 꼭 껴안았어요. 어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우셨습니다. 우리 라우라 많이 컸네. 여기서 고생 많았지?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딸아, 잘 있었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울었습니다. 민준 씨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라우라 씨 남편 민준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민준 씨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사위,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고맙네. 공항을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계속 두리번거리셨어요. 라우라야, 여기가 진짜 한국이니? 공항이 이렇게 크고 깨끗하니? 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환하게 켜져 있네. 낮인데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더 놀라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민준 씨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아버지가 계속 감탄하셨어요. 이 도로 좀 봐. 얼마나 넓고 평평한지. 차들이 정말 빨리 달리네. 쿠바에서는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차가 빨리 못 달려요. 포장도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았죠. 그런데 한국 고속도로는 매끄럽고 넓었습니다. 게다가 차선이 명확하고 표지판도 잘 돼 있었어요. 저기 저 빌딩들 좀 봐. 얼마나 높은지.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 가까워지면서 고층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쿠바 하바나에도 건물은 있지만 대부분 낡고 무너져가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빌딩들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 현대적인 디자인, 밤이 되면 조명이 들어와 더 아름다웠죠.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께는 그것도 대단해 보이셨나 봐요. 라우라야, 여기가 너희 집이니?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곳에서 사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엄마. 우리 집이에요. 작지만 살기 편해요. 아버지는 수도꼭지를 틀어보셨습니다.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게 언제든지 나오니? 네, 아빠. 24시간 뜨거운 물이 나와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물을 틀었다 잠갔다 반복하셨습니다. 쿠바에서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날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수압이 약해서 샤워도 제대로 못했죠. 어머니는 부엌을 둘러보셨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있고 냉장고도 크네. 라우라야, 너 정말 잘 사는구나. 저는 부모님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부모님께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삼겹살을 구워드렸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는 모습을 보시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라우라야, 이게 다 고기니? 이렇게 많이? 네, 아빠. 여기서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고기를 드셨습니다. 한 점 한 점 음미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쿠바에서 평생 제대로 된 고기를 못 드셨을 거예요. 식사 후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식기세척기를 보시고는 놀라셨습니다. 이게 뭐니, 라우라야? 엄마, 이게 자동으로 설거지해주는 기계예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기계가 설거지를 해준다고? 세상에. 그날 밤 부모님은 우리 방에서 주무셨고 저와 민준 씨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잠들기 전 민준 씨가 말했어요. 라우라 씨, 부모님 반응 보니 뿌듯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부모님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해줘서. 민준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부모님을 마트에 모시고 갔습니다. 대형마트에 들어서는 순간 두 분 다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라우라야, 여기가 정말 장을 보는 곳이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아빠. 여기서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어요. 카트를 밀고 들어가는데 부모님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서 계셨어요. 진열대마다 가득 쌓인 상품들을 보시며 너클 잃으신 거죠. 과일 코너에 가니 온갖 종류의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과, 배, 귤, 수박, 포도, 딸기, 심지어 열대과일까지.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사과를 만져보셨어요. 라우라야, 이게 다 살 수 있는 거니? 가격은 얼마니? 엄마, 사과 한 봉지에 5,000원 정도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쿠바에서는 사과 한 개가 일주일치 월급이었거든요. 그것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었죠. 원하시는 거 다 담으세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평생 굶주림에 시달리셨던 분이 갑자기 풍요를 마주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거였죠. 고기 코너로 이동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진열장에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이게 다 진짜 고기니, 라우라야? 네, 아빠. 원하시는 부위 말씀하세요. 사드릴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라우라야. 너무 비쌀 거야. 아빠, 여기서는 고기가 비싸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저는 삼겹살 2팩과 소고기 1팩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유, 계란, 치즈, 빵도 담았어요. 쿠바에서는 꿈도 못 꾸던 식료품들이었죠. 계산대로 가는 길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라우라야, 이게 꿈이니 생시니? 이렇게 많은 음식을 살 수 있다니.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총액이 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장보기 비용이었지만 부모님께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쿠바에서 반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장을 풀면서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라우라야, 엄마는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배불리 먹고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날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고생하신 게 떠올랐거든요. 아버지는 낡은 차를 고치며 푼돈을 벌고 어머니는 빨래를 대신해주며 생계를 이어가셨죠. 그런 두 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풍요를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한국의 밤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고 치킨을 먹으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다리 좀 봐. 불빛이 얼마나 예쁜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강 다리들은 조명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쿠바에서는 밤이 되면 도시 전체가 어두워졌거든요. 전기가 부족해서 가로등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밤인데도 나처럼 밝았고 안전했어요.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공원에서 여유를 즐겼습니다. 라우라야, 여기는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아빠. 한국은 치안이 정말 좋아요. 여자 혼자 밤에 걸어다녀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쿠바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특히 여자는 절대 안 됐죠. 강도나 소매치기가 흔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고 경찰이 순찰을 돌았어요. 사람들도 서로를 존중했죠. 우리는 편의점에 들러서 간식을 샀습니다.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를 사서 한강변에 앉아 먹었어요. 어머니는 아이스크림을 천천히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라우라야, 이게 천국이 따로 없구나.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돌아다니고 전기도 물도 풍족하고.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아빠도 이런 삶을 사실 수 있어요. 내가 모실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라우라야. 우리는 쿠바에서 살아야지. 거기가 우리 고향이잖니.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제 말을 막으셨습니다. 라우라야, 우리는 괜찮다. 네가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니 아빠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쿠바로 다시 보내드려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한국의 이 좋은 환경에서 함께 살 수는 없을까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셨고 한국어도 못하셨으니까요. 그래도 이번 방문으로 부모님께 한국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라우라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네, 아빠. 말씀하세요. 너는 정말 잘 선택한 거야. 한국에 온 건 말이다. 이 나라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구나.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쿠바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지만 여기서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구나.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빠는 이제 알겠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쿠바로 돌아가지 못해서.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미안할 것 없다, 라우라야. 네가 행복하면 그게 효도다. 앞으로도 여기서 잘 살 거라. 그 순간 제 마음속 짐 하나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쿠바에 계실 때 아버지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거든요. 하지만 쿠바에서는 병원에 가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어요. 약도 없고 장비도 낡았고 의사들도 월급이 너무 적어서 성의 없이 진료했죠. 한국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라우라야, 여기가 정말 병원이니? 호텔처럼 깨끗하네. 대기실에는 편안한 의자들이 있었고 차가운 물과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정수기도 있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줄도 안 서도 되는구나. 쿠바에서는 새벽부터 줄 서야 하는데 쿠바 병원은 항상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의사 한 명이 하루에 수십 명을 봐야 했고 환자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죠. 진료 순서가 돼서 의사 선생님께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아버지 증상을 물어보셨어요. 어르신, 언제부터 허리가 아프셨어요? 제가 통역을 해드렸죠. 한 2년 전부터라고 하세요. 엑스레이를 찍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 두리번거리셨습니다. 라우라야, 이 기계들 좀 봐. 얼마나 현대적인지. 한국 병원의 의료 장비는 최신식이었어요. 쿠바에서는 1960년대 장비를 아직도 쓰고 있었거든요. 진료 결과 아버지는 디스크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리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약도 처방해 드릴게요.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사님이 약을 설명해 주시면서 복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이 약은 소염제고 이건 진통제예요. 아버지는 약봉지를 받아들고 멍한 표정이셨습니다. 라우라야, 이 약들이 다 있다고? 쿠바에서는 약을 구하려면 암시장에 가야 하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약이 부족한 일이 없어요. 필요한 약은 다 있어요. 병원비와 약값을 계산하니 총 1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싼 편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놀라셨어요. 라우라야, 이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괜찮아요, 아빠. 저 이제 돈 벌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라우라야,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구나.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약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쿠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맞아. 우리는 아파도 병원에 못 갔잖니. 가도 소용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치료가 되는구나.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셨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를 도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라우라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왜요, 엄마? 너를 쿠바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낳아서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고생만 시켰잖니.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잖아요. 스페인 유학도 보내주시고.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래도 네가 이렇게 잘 사니 엄마는 마음이 놓인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지 2주가 됐을 때 저는 부모님을 경복궁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궁궐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라우라야, 이 건물들 좀 봐.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통 한옥의 곡선미, 단청의 화려한 색깔, 넓은 마당.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해설사 선생님이 궁궐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고 제가 부모님께 통역해 드렸습니다. 이 궁궐은 600년 전에 지어졌대요. 조선 왕조의 법궁이었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은 역사가 깊은 나라구나. 이런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있네. 우리는 경복궁을 둘러본 후 인사동으로 갔습니다. 전통찻집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쉬었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라우라야, 한국 사람들은 자기 문화를 정말 자랑스러워하는구나. 네, 엄마.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대화도 잘 이룬 나라예요. 인사동 거리를 걷다가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저 옷 좀 봐. 정말 예쁘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복 체험 가게를 발견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도 한복 입어봐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결국 한복을 입으셨어요. 어머니는 분홍색 저고리에 보라색 치마를 입으셨고 아버지는 파란색 두루마기를 입으셨습니다. 거울을 보시며 두 분 다 웃으셨어요. 어머, 나 좀 봐. 한국 사람 같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한복을 입은 부모님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어요. 경복궁 앞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가족 사진. 그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녁에는 민준 씨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소주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통역을 해드렸더니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다니. 우리 딸이 좋은 곳에 시집 왔네요. 시아버님도 웃으셨어요. 라우라는 우리 가족의 자랑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착하고 효심도 깊어요. 두 아버지가 술잔을 부딪히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양쪽 가족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식사 후 시어머님이 어머니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돈댁, 여기 계시는 동안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라우라야, 아빠가 이제 이해가 간다. 뭐가요, 아빠? 네가 왜 한국에 남기로 했는지. 이 나라는 정말 기회의 땅이구나.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고 법이 지켜지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쿠바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있거든. 하지만 한국은 다르구나.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 여기 와서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모님을 도울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라우라야, 너는 정말 효녀다.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저는 행복에 젖어 잠들었습니다. 부모님께 한국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제 선택을 인정받아서, 그리고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봐서 정말 기뻤거든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지 3주째 되던 날, 저는 부모님께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안했어요. 라우라 씨, 부모님을 동대문 시장에 모시고 가는 게 어때요? 한국의 활기찬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동대문 시장으로 갔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라우라야, 이 시간에도 장사를 하니? 쿠바에서는 저녁 8시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데. 아빠, 여기는 밤에 더 활기차요. 새벽까지 영업하는 곳도 많아요. 우리는 옷가게들을 둘러봤습니다. 온갖 종류의 옷들이 진열돼 있었어요. 가격도 저렴했죠. 어머니는 블라우스 하나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니, 라우라야? 15,000원이에요, 엄마.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옷이 이 가격에? 쿠바에서는 몇 달치 월급인데. 저는 어머니께 옷 몇 벌을 사드렸습니다. 아버지께도 셔츠를 골라드렸어요. 두 분 다 너무 기뻐하셨죠. 쇼핑을 마치고 길거리 음식을 먹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을 사서 함께 나눠 먹었어요. 아버지는 떡볶이를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맵지만 맛있네. 한국 음식은 자극적이지만 중독성이 있어. 어머니도 순대를 드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그래.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맛있어. 시장을 나와 청계천으로 걸어갔습니다. 밤인데도 불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맑은 물이 흐르는 개천을 보시며 감탄하셨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이런 개천이 있다니. 물도 깨끗하고. 저는 청계천의 역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더러운 하수구였는데 복원 공사를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환경을 정말 잘 가꾸는구나.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라우라야, 우리가 쿠바로 돌아가면 이웃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겠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해.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곧 쿠바로 돌아가셔야 한다는 현실이 떠올랐거든요. 다시 그 가난하고 힘든 환경으로 돌아가셔야 한다니. 며칠 후 부모님의 귀국일이 다가왔습니다. 집에서 짐을 싸시는 부모님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엄마, 아빠,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웃으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라우라야, 우리는 쿠바에서 살아야지. 거기가 우리 집이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이야. 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라우라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보내준 돈으로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이번에 한국을 보고 느낀 게 많아.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헤어짐이 슬펐거든요.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포옹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라우라야, 몸 건강히 잘 지내렴. 자주 연락하고. 아버지는 민준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위,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라우라를 한국으로 보낸 건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부모님이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라우라 씨, 울지 마세요. 내년에 또 모시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을 경험하신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두 분은 이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비록 쿠바로 돌아가시지만 희망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라우라야, 무사히 도착했단다. 한국에서의 한 달이 꿈만 같았어. 너를 한국으로 보낸 게 정말 잘한 일이야.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딸. 그 문자를 읽으며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부모님께 한국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제 선택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어학원에 출근했습니다. 학생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부모님은 잘 가셨어요? 네, 어제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부모님이 한국 좋아하셨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하셨어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깨달으셨대요. 학생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은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감사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네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수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저는 거리를 걷다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밝게 빛나는 가로등, 깨끗한 인도, 질서정연하게 줄 선 사람들, 정시에 도착하는 버스. 이 모든 게 기적 같았어요. 쿠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상이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느님, 저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한국을 보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준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우라 씨,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민준 씨가 해주는 거면 다 맛있어요.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어요. 라우라 씨, 장인어른 장모님 오셔서 정말 좋았어요. 우리도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요. 저는 민준 씨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부모님을 이렇게 잘 대해줘서. 민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쿠바로 돌아가셨다. 헤어짐은 슬펐지만 한국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다. 부모님은 이제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걸 아신다. 그리고 나도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한국은 나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모님과의 이별은 슬펐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을 자주 모시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학원에서의 수업도 늘렸고 온라인으로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일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라틴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어느 날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라우라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이신가요? 우리 학원에서 라틴 문화 강좌를 열려고 하는데 라우라 씨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스페인어뿐 아니라 쿠바의 음악, 춤, 음식 문화까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걸 가르쳐도 될까요? 물론이죠. 라우라 씨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학생들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설렜거든요.
라틴 문화 강좌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뿌리를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쿠바의 음악, 살사, 춤, 전통 음식들. 비록 가난했지만 쿠바에도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죠. 그걸 한국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수업날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직장인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쿠바에서 온 라우라예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라틴 문화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첫 시간에는 쿠바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했어요. 쿠바는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음악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나라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쿠바는 어떻게 생활하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우 힘들어요. 식량도 부족하고 전기도 자주 끊기고 물자가 항상 부족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음악을 사랑하죠.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사 음악을 틀어주며 춤을 가르쳤어요. 살사는 쿠바의 대표적인 춤입니다.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일어나서 따라해볼까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어색해했지만 점점 즐거워하더군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재미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 시간도 기대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문화를 한국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학생들이 쿠바 문화를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민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라우라 씨는 훌륭한 선생님이니까요. 라틴 문화 강좌는 점점 인기를 얻었습니다. 학생 수도 늘어나서 2개 반으로 나눠야 했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업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쿠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책이나 다큐멘터리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기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쿠바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물론이죠. 제가 좋은 자료들을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그 학생은 나중에 실제로 쿠바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쿠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봤어요. 선생님이 왜 한국에 오셨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고향을 이해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한국에 온 지 3년이 됐을 때 저는 한국어 능력시험 6급에 합격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었어요. 민준 씨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라우라 씨, 정말 대단해요. 3년 만에 6급이라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니까요. 이제 한국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제 삶도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됐고 한국 소설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시어머님과의 대화도 훨씬 편해졌죠. 어느 날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우라야, 너 이제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네. 김치도 담글 줄 알고 한국말도 완벽하고. 저는 기뻤습니다. 한국 사회에 완전히 녹아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정체성의 혼란도 느꼈어요. 저는 쿠바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두 문화 사이에서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고민이 됐습니다. 민준 씨에게 털어놓았어요. 민준 씨, 나는 누구일까요? 쿠바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민준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라우라 씨는 라우라 씨예요. 두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사람이죠. 그게 라우라 씨의 강점이에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제 정체성이고 제 강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쿠바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또 아프셨다고 해요. 이번에는 심장에 문제가 생겼대요. 저는 걱정이 돼서 바로 송금을 했습니다. 아빠, 병원 가세요. 돈은 제가 보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셨습니다. 라우라야, 병원에 가봤는데 약이 없대. 심장약은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약국만 가면 살 수 있는 약인데 쿠바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니.
저는 민준 씨와 상의했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 약을 쿠바로 보낼 수 있을까요? 민준 씨는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쿠바로 약을 보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통관 문제도 있고 배송도 오래 걸렸어요. 결국 저는 직접 쿠바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를 뵈러 가야겠어요. 약도 가져다 드리고 싶어요. 민준 씨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라우라 씨. 다녀오세요. 장인어른 건강이 더 중요하죠. 저는 한 달간의 휴가를 내고 쿠바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3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쿠바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아바나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낡은 시설, 정전으로 어두운 건물들, 거리를 달리는 오래된 자동차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달려 나오셨습니다. 라우라야, 우리 딸. 어머니는 훨씬 더 야위셨고 주름도 많아지셨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부모님을 많이 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셨죠. 아빠, 제가 왔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힘없이 웃으셨어요. 라우라야, 멀리서 왔구나. 아빠는 괜찮다.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심장약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 약 드세요. 한국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약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라우라야, 이 약이 쿠바에서는 구할 수 없는 거야. 정말 고맙구나. 아버지는 약을 드시기 시작했고 며칠 후 조금씩 기운을 회복하셨습니다. 얼굴에 혈색도 돌아오고 일어나서 걸으실 수도 있게 됐어요. 라우라야, 이 약 덕분이야. 정말 신기하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쿠바에서의 한 달은 제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여기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깨끗한 물, 안정적인 전기, 풍부한 식량, 좋은 의료 시스템. 쿠바에는 이 모든 게 부족했어요. 이웃들이 제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라우라, 한국에서 잘 지내니? 네, 정말 잘 지내요. 한국이 정말 좋은 곳이라며? 내 부모님이 엄청 자랑하시더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마을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눴어요. 대중교통 시스템, 깨끗한 거리, 안전한 치안, 풍부한 일자리. 모든 게 쿠바와는 달랐죠.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니?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이야기는 마을에 작은 희망을 줬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해외로 나가고 싶어 했어요. 라우라, 나도 외국에 갈 수 있을까? 한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열심히 준비하면 기회가 올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해냈으니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지는 건 여전히 슬펐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셨고 제가 정기적으로 약을 보내드리기로 했거든요. 라우라야,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아빠는 이제 괜찮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라우라야, 네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란다. 저는 두 분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극적으로 변했어요. 가난한 쿠바의 교사에서 한국의 스페인어 강사로 하루 한 끼로 연명하던 삶에서 풍요로운 삶으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라우라 씨, 잘 다녀왔어요? 네, 민준 씨. 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민준 씨는 제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쉬어요. 피곤하시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깨끗한 고속도로, 반짝이는 빌딩들,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다르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샤워기 아래 서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쿠바에서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게 사치였는데 여기서는 당연한 거였죠.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와 저녁을 먹으며 저는 쿠바에서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민준 씨, 쿠바는 여전히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시스템은 여전히 망가져 있고. 민준 씨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라우라 씨가 희망을 주셨잖아요. 더 나은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셨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다음 날 어학원에 출근했습니다. 학생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선생님, 잘 다녀오셨어요? 네, 고향 다녀왔어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쿠바에 다녀오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해요. 깨끗한 물, 안정적인 전기, 좋은 의료 시스템, 안전한 치안. 이 모든 게 축복이에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모든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해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정말 의미 있었어요. 저도 제가 가진 것들에 감사해야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국은 내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곳이다. 시급 700원 받으며 하루 한 끼로 연명하던 내가 이제는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부모님께 약을 보내드릴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이 모든 게 한국이 주신 선물이다. 나는 이 나라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나처럼 더 나은 삶을 찾아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한국에서의 첫 월급을 받고 울었던 그날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인간답게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그게 가능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한국, 고마워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땅에서 제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현실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축복받은 곳인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